안녕하세요, 윤택입니다. 오늘은 성남 금토지구 A3블럭 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는 민간 사전 청약으로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역은 성남 금토지구로 들어가지만 판교랑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한 걸 볼 수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랑 가까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교역까지도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오늘은 여기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된 걸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18, 20층 5개 동 319세대 중에서 229세대를 사전 청약으로 모집합니다. 뭐 대단지 아파트나 그런 건 아니고요. 84A 타입이 129세대로 주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84B 69세대, 84C 28세대, 자, 84 테라스 물량이 있는데 물량 자체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월 25일, 특별공급 접수는 8월 5일에 합니다. 1순위는 8월 8일,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7일. 자, 본청약 예정 시기는 24년 3월로 되어 있고요. 이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면 22년 3월부터 성남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해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성남 2년 이상한테 100%를 구성 공급합니다. 입주 예정은 26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 자, 안전마진은 뒤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볼 건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5억 이상은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뭐 이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가점 낮으신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추첨자 물량이 없습니다. 8호 이하 물량만 나왔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는 나중에 본청약 시기 때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야 나올 것 같습니다. 거주 의무는 웬만하면 붙을 것 같고요. 전매 제한도 상당히 길게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혼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없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릴 거고, 조금 더 자세한 분양 문의는 이쪽으로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분양가를 보면 84 ABC 타입이 8억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여기에 뭐 발코니 확장비나 이것저것 더하게 되면 8억에서 8억 초반 수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판교 벨리자이가 그때 분양가가 한 8억 5천 정도였어요. 그거랑만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84T 타입은 9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러한 추정 분양가는 뭐 나중에 가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조금 변경되게 된다면 이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양가는 말 그대로 추정되는 분양가라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도 말에 분양했던 판교 벨리자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분양가가 84 타입이 8억 5,600, 60 타입이 6억 초반 요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자, 1단지 뿐만 아니라 2단지, 3단지 다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측정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투기 과열지구였고요. 여기도 전부 8호 이하 타입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가점 커트라인 한번 볼게요. 60제곱미터는 60점 중반 수준에서 나왔고, 자, 84 타입은 73점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했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공급 세대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나왔죠. 성남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 분들만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단지랑 3단지도 볼게요. 2단지 커트라인은 60점 후반대까지 올라갔죠. 자, 63대1, 101대1,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3단지를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경쟁률이네요. 27대1, 그래도 커트라인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4 타입이 70점 초중반, 그리고 60제곱미터 타입은 60 중반부터 60 후반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5960 타입보다는 84 타입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금토지구 중흥 S클래스 A3 블럭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판교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 바로 위쪽,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가 자, 중흥 S클래스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지금 현재도 고소득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판교지만 제2 테크노밸리랑 제3 테크노밸리가 완성되게 된다면 고소득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는 그 삼성역 주변이 고소득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판교역하고 삼성역 일대가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를 보더라도 84 타입 기준에서 분양가가 8억이 안 되는 수준은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들 없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가려서 좋은 청약지가 나오면 꼭 청약해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10년 이상 넘어가는 구축들도 10억 이하 물량은 아예 없어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고등지구라든지 맨 밑에 대장판교 그쪽만 보더라도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13억, 15억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판교역이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흥 S클래스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판교원 12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여기 단지 한번 볼게요. 2009년식 아파트로 연식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나중에 입주한다 그러면 17년 정도가 차이 나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39평 매물이 16억 정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요 정도의 시세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된 매물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거의 20년 정도 차이 나는 39평 아파트가 요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11단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된 게 있네요. 5월 달에 대형 평수가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9평 같은 경우도 17억 4천만 원에 2월 달에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여기랑만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분양가가 메리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자, 84 타입이 13억 5천에, 그리고 최근 거래된 걸 보면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등지구랑은 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장지구에서 실제 거래된 거는 없겠지만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대략적으로 14억에서 16억 사이 요 정도 수준에서 불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폭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착한 분양가에 나오는 청약은 괜찮습니다. 여기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노려서 이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무래도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고요. 그래도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A4 블럭이 들어올 예정이고, 자,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이쪽으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자연 녹지 지역도 보이네요. 근데 여기가 한 가지 단점이라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A4 블럭 옆에 교육시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A3 블럭에서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아직 초등학교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학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평면도를 보면 84A 타입,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마통풍 되는 구조, 그리고 드레스룸도 직사각형으로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알파룸까지, 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84B 타입 69세대 모집하고 전부 다 남서양. 자, 그리고 북쪽으로 빠져 있는 동호수도 있네요. 자, 주방하고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마통풍이 되고, 자, 안방하고 알파룸이 거의 합쳐져서 안방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조금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실이 조금 오묘하게 나오긴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런 평면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84C 타입. 자, 여기는 거실이 양창이기 때문에 마통풍하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안방이 조금 작아진 대신에 알파룸이 이쪽에 빠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투베이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동향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4 테라스 타입. 여길 보면 포베이 판상형에 앞쪽에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84A 타입하고 평면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주방에 창이 없는 것 같죠. 주방에 창이 없으면 그 환기 측면에서는 확실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스 타입 넣으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테라스 타입하고 A 타입이 좋은 건 알겠지만 본인 가점에 맞는 곳에 청약하시는 게 중요해요. 앞전에 분양했던 판교 벨리폴의 자이랑 그리고 최근에 청약했던 곳들의 추이를 보면서 본인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는 타입을 찾아서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